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역은계 공동교육과정 식품가공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산식품 가공에 해당하는 면류, 제과 제빵, 잼, 젤리, 콩류 가공품의 제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실험 실습 1에 해당하는 생면, 그리고 두부 만들기, 2번 오븐 베이킹, 노 오븐 베이킹, 그리고 잼 만들기에 이론이 되는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가공식품이 만들어지는 제조 원리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면류의 제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밥과 함께 가장 많이 먹는 주식으로 꼽히는 것이 국수가 아닐까 선생님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또 특색 있는 메뉴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면류를, 국수를 먹기 시작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국수는 다양한 재료들과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자랑한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국수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밥상에 올랐을까? 그 첫 번째 역사적 사료는 고려시대 송나라 사절 서경이 지은 고려도경. 10가지 음식 중 국수 맛이 으뜸이라 하였고, 노골대에서도 고려인들은 승면, 즉 국물에 만 국수를 먹는다는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 국수는 기록상으로 보면 고려도경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고려시대부터 먹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꼭 기록상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 시작이 됐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여러 가지 유학자라든가 승려들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이전부터 국수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밀국수가 재배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루가 주 재료인 국수는 그 이후에 발달이 됐겠지만, 훨씬 더 이전에 메밀이 더 이전부터 재배가 되고 사용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전부터 국수가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엔 선진 문물을 배우려는 학자와 승려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일이 빈번했다. 승려와 학자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은 장안, 당나라의 수도이자 불교 문화의 융성지였고, 또한 국수 문화가 절정기에 오른 지역이었다. 유학 생활을 하던 승려와 학자들은 곧바로 고려의 국수 문화를 전파했고, 이는 곧 한민족 국수 문화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실크로드를 통해 들여온 밀과 메밀. 이 또한 국수의 주재료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불교가 번성했던 고려시대엔 사찰 제례를 위해 국수를 만들고 또 팔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사찰은 국가적 주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진귀한 물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때 국수가 제례상의 필수 품목 중 하나였다. 영상에서 밀과 메밀의 재배로 국수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국수 크게 면류는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 원료로 하여서 성형,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입니다. 면류의 주 재료에는 밀가루, 소금, 물, 그리고 전분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소금의 경우에는 밀가루에 글루텐에 작용하여서 점탄성을 증가시키고 맛과 풍미를 향상시키며 유해 미생물의 생육,
발육을 억제시켜서 보존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면은 사용되는 재료나 제조 방법에 따라서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기타 면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국수, 그러니까 면의 모양은 이렇게 가는 실처럼 생겼잖아요. 이 실을 뽑아내는 방법에 따라서 또 면류를 3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도상면, 두 번째 수타면, 세 번째 압출면이 있습니다. 먼저 도상면이라 하면 반죽을 밀어서 칼로 썰어서 만들어낸 면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칼국수가 이 도상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타면이라 하면은 반죽을 늘여서 길게 실처럼 뽑아내는 그런 면을 말하는 것인데요. 흔히 수타 짜장면집 가서 여러분 셰프들이 하는 것을 보았죠?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출면은 반죽을 틀이나 대롱, 구멍 같은 것에 통과시켜서 얻는 면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책에는 파스타, 냉면, 당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강원도의 올챙이 국수가 유명해요. 올챙이 국수도 이러한 압출면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면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국식 국수와 한국식, 일본식 국수는 밀가루 국수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밀가루가 아니라 면류의 주 재료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밀가루 국수는 밀가루가 60에서 65%, 그리고 2%의 소금 또는 1에서 2%의 알칼리제, 그리고 30에서 35%의 물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분국수는 대표적으로 당면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80% 이상이, 그러니까 당면의 80% 이상이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옥수수, 고구마, 감자, 녹두에서 추출한 전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는 스파게티나 마카로니 같은 모든 제품들을 합해서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파스타에 쓰인 원료는 세몰리나 혹은 듀럼 적어드릴게요. 듀럼밀이 이 파스타의 원료가 되고요. 이것들을 주재료로 하여서 성형기로 제조한 것이 바로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를 제조할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은 바로 이 건조를 하는 공정인데요. 짧은 모양의 제품은 보통 2단계의 공정을, 긴 모양의 제품은 3단계의 건조 공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건조 시간은 파스타의 종류에 따라서 15에서 28시간이며 최종 수분 함량은 12%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면은 메밀가루, 그리고 곡분 또는 전분을 주 재료로 하여서 압출한 것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름에 많이 먹죠. 냉면은 이름처럼 냉면은 차가운 밀가루 면을 사용해서 이름 그대로 차갑게 먹는 면을 뜻합니다. 냉면은 크게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이 있습니다. 함흥냉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그 분식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깃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약간 그 질긴 면으로 만들어진 면인데요.
저기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생산하는 감자 녹말을 주 원료로 한 것이며, 함흥냉면은 물냉면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자미로 회를 떠서 고추장으로 양념을 한 다음에 그것을 국수랑 함께 얹어서 비벼 먹는 것이 대표적인 함흥냉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냉면은 메밀가루에서 녹말을 조금 섞어서 익반죽을 해서,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 혹은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서 그것을 국수 틀에 넣고 뽑아내서 바로 삶아 먹는 것을 평양냉면이라고 하는데요. 함흥냉면에 비해서 면이 쉽게 끊기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면류의 알칼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제는 보통 탄산나트륨과 칼륨의 혼합물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보통 밀가루 무게 1에서 3%에 해당하는 양을 첨가하도록 하며, 알칼리제의 역할은 면을 쫄깃하게 만들어주고 글루텐의 점탄성을 강화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 방지는 그러니까 면이 딱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면류의 알칼리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면류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류는 주 재료인 밀가루에 물을 더해서, 그리고 그 외의 재료들을 더해서 반죽을 하고, 또 이것을 면대로 밀어서 절단을 하고 포장을 하는 것이 바로 생면이고요. 이러한 생면을 건조한 것이 바로 건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면류의 주 재료는 밀가루, 물, 소금이 되겠고요. 전분, 그리고 기타 첨가물이 부재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 따라 생면류, 다음으로 유탕면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탕면의 제조 공정은 밀가루와 배합수를 먼저 혼합하여 반죽을 합니다. 이것을 롤러에 통과시켜서 얇게 만들어서 면대와 면발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제면기를 통해서 국수 모양의 면발로 만들고요. 면발은 100도씨 이상의 스팀에 통과시켜서 골고루 고온에서 찌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유탕하고 냉각을 하여 마지막으로 검사와 포장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품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유탕면의 주 재료는 오른쪽에 보이는 소맥분, 정제유지, 정제염, 기타 첨가물 등이 있습니다.